네. 아까 우리가 말한 김치녀들 뭐를 자꾸 이렇게 선물 사달라고 사준다거나. 그러고 네. 요구하고 그런 여자분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 물론 많이 만났죠. 그래서 사줘 보셨어요? 예, 사줘 봤어요. 아. 일반적인 걸 원하지 않으세요. 뭐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내가 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리스트가. 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예, 가격이 좀 비싼데였나 보죠? 예, 많이 비싸죠. 이제 네. 본인이 못 사 먹으니까 저를 만날 때 그곳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매번 그런 여자만 만났다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문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신 그렇게 빠진다.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여자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랬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김치녀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싸자마자 김치녀라고 하시는 실패하면 거 아닌가? 김치녀야? 실패하면 그냥 김치녀고. 그런 아니 왜냐면 네. 별 여자 다 만나보셨다면서요? 뭐, 네, 맞아요. 뭐 피부샵 불러갖고 뭐 그런 분도 계셨다면서요? 그런 얘기까지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뒤쪽으로 들었습니다. 피부샵은 뭐예요? 예. 아니, 뭐 피부 관리 받는 곳에 이제 저를 부르는 거죠. 아. 예, 이제 사귀던 여자? 아니, 호감이 사귀는 게 있던 아니고 여자? 예, 호감이 있는 여성분을 뵙자고 했더니 거기서 만나자. 아니면은 이제 한번 그냥 시간 좀 내달라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같이 피부샵을 가자라는 형태가 되는 그러면 거죠. 가서. 가서 이제 계산을 돈을 해달라는 내는 거죠. 거고. 계산을 하셨어요? 아니,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왜냐면 없다.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목적이 뚜렷한데 거기다 대고 제가 돈을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처 있는 분들의 마음을 또 많이 이해를 하는 게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좀 주변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진심은 이만큼 커요. 근데 막 그거를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데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좀 사줘보고 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러면 여성분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아직은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이런 사이 정도는 아니니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받을 건 다 받으면서도 뭐 어떤 관계 진전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혹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여성분들이 남자분을 만나실 때 남자로 보기 이전에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본인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말고 남자는 어떤 기분을 가질까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그러면 좀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직 좋은 짝을 못 만나신 거고 네. 김치녀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사연남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바로 요 방식이 김치녀라는 어떤 허구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정확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100명의 여자를 만나봤는데 그중에 몇 명의 여자가 어떤 식의 패턴을 보였고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알고 봤더니 김치녀라는 개념과 만나더라. 그리하여 나는 이때까지 김치녀만 만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례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피부샵에 불러서 그렇게 계산을 하라고 했다라는 여자가 있다는 건 사실 좀 놀랐어요. 실제로 없는 건 아니네요,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네.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향해서 남자들이 우리가 남자가 허구냐 이렇게 외쳤던 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한번 이런 개그 코너가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여자들에게 모든 걸 다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당당하게 외칩시다. 영화표는 내가 샀다. 바꾸값은 네가 내라.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백일 선물 기대 마라. 아직 할부 안 끝났다. 백일 선물 기대 마라. 아직 할부 안 끝났다.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저게 굉장히 유행했던 개그 코너인데요. 커피값은 내가 내고 쿠폰 도장 네가 찍냐. 이게 제일 히트였죠. 이게 웃겼어요, 그죠? 네, 그리고 차 없다고 구박 마라. 그 돈으로 네 백 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쓴 건 신용카드, 네가 쓴 건 성탄카드. 뭐 이런 식의 외치면도 정말 재밌었던 건 방청객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정말 거기에 있던 남성 방청객들이 정말 환호를 외치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자가 밥 사는 그날까지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그 구호를 외쳤던 저 기억이 부모들 나는데 보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화비를 썼다면 한쪽에서 어쨌든 같이 즐기는 거니까 팝콘 정도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밥을 사면 커피 정도는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같이 즐기는 관계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저 당연한 요구가 사람들로부터 막 환호성을 받고 웃음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남자가 더 많이 돈을 쓰고 여자가 돈을 안 썼는가를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희 선생님, 그러니까 정희 선생님은 저기 혹시 형수님 사귈 때 네. 혹시 혼자 다 썼어요 돈을? 저는 거의 다 제가 썼어요. 왜 그랬어요 그럼? 저는 사랑하니까. 그럼 형수님이 김치녀신 거예요 그러면? 따지면 아니요, 저는 제가 너무 좋아서 냈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만난 지 1년 된 이벤트 날, 여성분들은 기대를 합니다. 남자가 뭘 해줄지. 그러니까 뭐, 다라고는 또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1년 이벤트를 기대를 해요. 아니, 1년 이벤트는 둘이 서로 좋은 날이, 둘이 서로 축하할 날인데, 남자가 무슨 레스토랑 알아봐서 무슨 꽃 준비해야 되고, 여성은 축하만 받으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같은 남자 만나주는 여자는 정말 여신으로 받듭니다. 아니, 전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못생겨. 이게 잘생겨진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게 잘생겨진 거라니까요. 아, 이거 봐, 진짜요? 얼마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못생기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뭐 이상한 생각입니까? 저는 같이 남자랑 있는 것보다 여자랑 있는 게 훨씬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 걸 위해서 아니, 저는 사람 설 못생기면 마음이 돈 더 내야 있어요. 됩니까, 그러면? 아니,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더 화가 아니, 못생기면 알았어요. 알았는데. 정영진 씨! 알았다고. 100% 내세요. 일단 된 얘기잖아요. 아니, 제 기준은 그렇다고요. 아, 데이트 비용 진짜로 뜨거운 감자인데요.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네. 남학생의 46.6%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때 가장 역차별을 느낀다 진짜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역차별을 느낀다는 대답이 군대 문제에서 역차별을 느낀다라는 대답보다 40.1% 그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그 옛날에는 사실은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을 아버지가 갖고 계셨잖아요.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당연히 남자들이 모든 데이트 비용도 냈었고 또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경제 활동을 여자들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 니들도 버는데 왜 내 돈만 쓰느냐 이런 바로 그겁니다. 분노가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여성들의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돈을 다 내고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쳐요. 근데 그게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여성들도 똑같이 다 학교 나오고 또 다 직장 갖고 그러면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를 해요. 데이트할 때도 동등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동등한 책임을 안 지면서 동등한 권리를 원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이 요구하는 건. 똑같이 그렇게 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육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실제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실제로 여자라는 이유로 안 써주기도 하고요. 그것까지 네. 그 데이트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중요하죠. 거고. 그건 중요한 문제죠. 남자들 100만 원 벌 때 여자들 60만 원 버는 게 지금. 정영진 씨처럼 야 딱딱 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냥 야 내가 다 내고 말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조민지 씨. 제가 딱딱 내라고는 안 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내고, 그게 전 속이 편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속이 편한데, 그게 아니라 많은 남성분들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혹시 이건 어떤가요? 저기 정영진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여자가 이렇게 파마하고 막 이쁜 옷 입고 갔는데 그럼 그것도 데이트 비용으로 쳐줘야 되지 그건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김치녀라는 표현 자체가 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네, 될 수도 맞아요. 있다면서요. 벨기에에서는 여성 혐오를 의미하는 김치녀와 같은 된장녀와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징역 1년 혹은 벌금형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벨기에 유명한 게 뭐예요? 초콜릿, 뭐 치즈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벨기에에서 만약에 좀 안 좋은 여성들을 싸잡아서 초콜릿녀, 치즈녀라고 했다면 거기서는 그게 처벌받을 게 아니라는 거니까 정말 아주 혐오스러운 단어를 썼을 때 그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러면 그 거고. 더 혐오스러운 단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처벌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김치녀를 처벌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김치녀를 처벌하자라는 주장까지 가기 전에 사실 이야기되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멸시당하거나 폭력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그 박근혜 정부가 망한 이유가 뭐 범죄 저지르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 남성들도 곧 망할 날이 와요. 지금 아까 이 김치녀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약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강한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리고 지금 더 강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또 나오고 모르는 네. 곳에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많아요. 저는 네. 제가 게임할 때 인터넷에서 들은 건데
보스라치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했는데 이 여성의 그 성기와 이 벼슬아치를 그래서 이게 벼슬이다. 여자인 게 벼슬인 게 여자가 아니라 벼슬이다라는 뜻으로 이거를 쓰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쓴다고요? 그러니까 네, 쓰죠. 썼었어요. 많이들 써요. 그 몇몇 멀지각한 그런 친구들을 두고 전체 남성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불만이라고 좀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맞아요.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런 얘기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단어를 주로 누가 사용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오케이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포탈에서는 보통 그런 댓글 보면은 물론 20, 30대 남성들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공사장 가림막으로 설치했던 아주 여성 혐오적인 문구와 그림들로 논란이 됐었던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저거 완전 여성 혐오 벽화네요.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운명. 이 남자는 지금 약간 허름한 옷을 입었고, 여자는 화장하고 있는. 여자는 네, 뒤에 뒤에 앉아서. 심지어 육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뒤에 아이를 대충 놓고서는 자기는 화장하는데 여념이 없죠. 앞에서 김치녀의 조명이네요. 1920년대에 있던 사파를 다시 디자인한 거라고 서울시에서 해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1920년대 한 월간지에 이 지금 보시죠? 예. 이 어머. 그림. 이 옆에. 그림 1920년대 그림을 서울시에서 그려서 가림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 글씨가 한푼 적선합쇼 먹고 살아야 안 합니까? 지금 저 모습만 보면은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밧줄이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림만 보더라도. 근데 그것은 상당히 많은 남자의 착한 배려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개고생을 하더라도 집사람과 아이는 잘 길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사파로 좀 표현하지 않나요? 너무 좋게. 감독님이 인성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시고 로맨티스트시고 예. 근데 세상을 정말 이 파란 하늘빛으로 보시는 사실은 옛날 전통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오셨지만 큰 소리는 치셨어요. 옛날에는 그 통장이 아니라 월급 봉투가 있었어요. 혹시 모르실 거예요. 알죠, 노란 봉투. 네, 노란 봉투. 그거를 이제 딱 들고 오시는 순간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너무 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받아들면서 정말 그 노란 봉투가 오는 날은 정말 갑자기 아버지가 검정고무신 생각나요. 치킨 사들고 오시는.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요새는 먹여 살리는 남자들이 여전히 고생은 하는데 가장의 권위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권위란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 대접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아이가 이제 30개월인데 아이가 춤을 추지 않으면 기겁하겠다, 진짜. 방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한은 저는 저를 반겨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꼬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여성 뭐 비하 혹은 뭐 여성 차별적인 단어 이런 말은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혐오 단어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김치녀들은 남자에 기생하거나 아버지한테 의존해서 먹고 사는 여자들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실평가가 가능하죠. 여자들 쩍벌남은 노동시장에서 남성 혐오다는가요? 쩍벌남 같은 경우는 그게 남성 아니, 혐오다냐고. 아니 여성들이 쩍벌남을 한국 남성을 일컫는 그런 단어로 쓴 적이 없고요. 김치녀는 그런데 한국 여성을 일컫는 단어가 됐잖아요. 김치- 근데 김치녀는 잠깐만요. 그러면 예, 혐오- 김치남이라는 말을 누가 쓴다고 쩍벌남이라고 그러시죠? 이야기함으로써 쩍벌남들이 제도적으로 차별당하진 않아요. 김치녀라고 하는 것에 붙어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자연화된 어떤 이미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여성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평균 임금을 봤을 때 100대 65를 받거든요.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65%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과연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걸까라고 질문을 하면 남녀 차별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기생할 수 있잖아. 혹은 예컨대 너는 가정주부일 수 있잖아. 라는 식의 평가가 늘 따라 붙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임금 격차라고 하는 제도적 차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 사고방식이 김치녀란 말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김치는 이전에도 그렇게 차별은 훨씬 더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치녀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사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평가 같은 것들이 응축되어서 드러나는 인터넷 혐오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신할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는 거죠.